안녕하세요, 백공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순 관리를 위해서 또 도장성 가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제거를 하는지를 위해서 또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남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작년도 영상을 보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새롭게 남깁니다. 우선 우리가 새순 관리를 왜 하는지, 도장성 가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잠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순 관리의 목적은 일단 원활한 햇빛 투과, 또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농약 도달이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순 관리를 해주고, 또 수형 관리, 결과지 확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순을 관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순 관리는 올해 농사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년도 농사에 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왜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농약이 잘 도달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좋은 과일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순 관리를 하는 거고, 그게 올해의 목적이고, 내년도 목적은 뭐냐? 결과지 확보, 또 그리고 수형 관리, 나무의 수형을 관리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새순 관리, 일단 도장성 가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로 솟은 가지는 우리가 도장성 가지라고 하는데, 이 도장성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필요 없어서 제거하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얘는 필요 없다, 얘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단번에 알지만, 또 우리가 농사가 많이 아직 미흡하다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유인할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지가 있어요. 기둥이 주간이고, 첫 번째 기둥에서 빠져나가는 가지를 주지라고 해요. 그 다시 주지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가지들을 측지나 혹은 부주지나 혹은 또 결과지가 될 수도 있죠. 열매가 달린 건 결과지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명칭을 요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명칭이에요. 요 지금 이렇게 보면 주지에서 빠져나가는 이 측지, 부주지라고 한다 했죠. 이 측지, 얘를 약간 이제 하늘로 솟아 있죠. 얘를 유인을 할지 잘라내야 될지, 요런 부분들. 주지 옆에 낳는 것들은 대부분 될 수 있으면은, 옆에 측지들이 많지 않으면은 잘라내기보다는 유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유인을 할 때는 추인도 있고, 집게유인, 이건 추인이에요. 집게유인은 집게 모양으로 돼서 꼭 집으면 또 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주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많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래 되면 얘가 성장을 멈추게 되죠. 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성장을 멈춰요.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밑으로 떨어졌는 데서 다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부산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내년도 결과지가 되어집니다. 내년도에 열매를 달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인 작업을 반드시 해주는 거예요. 이 유인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추인을 했지만 추가 없다, 또 혹은 집게추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손으로도 하죠. 염지라 해서. 근데 손으로 하는 건 좀 불안하긴 해요. 간혹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데, 하는 방법은 지금 딱 좋아요. 5월 중하순. 아직 그 안에, 이 새순 안에 힘이 안 박혀 있어요. 아직. 이게 조금 시간이 6월 한 초중순쯤 되면 이 힘이 박혀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 틀어가지고 요렇게 꼭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땅으로 가죠. 보시면은 아까 솟아있던 가지가 땅으로 꺼졌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유인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힘이 박히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딱 찝었을 때 똑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5월 중하순을 중순쯤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할 때, 이 새순들이 연할 때 손으로 틀어서 돌려도 안 부러질 때. 마찬가지, 지금 뭐 추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내려가지만, 이렇게 또 지금 안 해주면 어때요? 이게 딱딱하니까 더 무거운 걸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더 무거운 가지를 달게 됩니다. 지금부터 새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순들이 보면은 이 주간에도 많이 나요.
이 지금 좀 11년 차인데, 요 부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밑둥이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손으로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죠? 도봐야 또 여기서 자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간에 붙어 있는 작은 새순들은 다 그늘져요. 이 주지들이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지고 길이가 한참 뻗어나가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새순들이 나서 필요가 없죠. 왜냐? 그늘지기 때문에. 여기서 과일이 달린들 이 과일이 그늘졌는데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1순위로 제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주간에서 빠져나가는 주지, 바로 시작되는 이 도장성 가지들, 이런 새순들 다 제거해 줍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 이건 뭐 거의 지금 저가하고 일맥상 통하는데, 바로 여기 주간인데, 이쯤에 바로 이제 결과지 같은 이 과일이 달려있죠. 이거 과지째로 제거해줘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주지가 지금 저까지 계속 뻗어나가는데, 이 안쪽에서 얘가 자라서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바로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주간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 도장성 가지들, 또 새순들, 그거는 1순위로 제거해 줍니다. 제거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똑 하고 쏙 빠질 정도로 제거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마들이, 숨어있는 자마들까지 뿌리째 뜯겨져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서 다시 새순이 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쭉 껍질이 쑥 벗겨져요. 찢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이제 또 병균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이렇게 뜯겨져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 새순이 나지 않지만, 단점은 병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위로 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가위로 하게 되면은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격가지들이 내년도에 나오죠. 잘라낸 이 구루터기 끝으로 격가지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오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안쪽에 나 있는 이런 새순들은, 가까이에 있는 새순들은 제거한다. 왜냐하면 그늘지기 때문에. 요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1년, 2년 동안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 거예요. 측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유인을 해주게 되면은, 유인 한 번에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가지에. 이게 유인을 한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지들이 형성되는 거죠. 또 내년도 되면은 여기서 또 나가고 여기서 또 나가고 이 결과지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을 한번 해줌으로써 그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를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결과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유인해 줌으로써. 그래서 유인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결실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영양성장, 생식성장, 요 간단한 용어지만 우리가 이 용어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이 한자하고 이 사과나무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를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느낀 거지만 너무 한자어가 많다는 거. 다 전문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용어들을 잘 몰라요, 사실. 뭐 간단한 용어는 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좀 쉽게 풀이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또 말이 조금 샜는데, 제가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이 있다는 거. 영양성장은 우리가 나무만 자라는 성장을 말해요. 우리 아까 말했지만 도장지 같은 거 그냥 두면은 하늘로 쭉 올라가죠. 그냥 안 따주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영양성장을 하게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유인 같은 걸 통해서 늘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달리는 성장이 또 생식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인을 해줌으로 이렇게 달리는, 요런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성장을 생식성장, 열매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꽃을 만들고 열매를 키우는 성장, 생식성장. 열매는 없고 나무만 자라는 현상, 영양성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알고 다음에 가서 어디 가서 얘는 영양성장을 너무 많이 한다, 생식성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 번씩 써먹으면은 자기도 외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인하고 또 이렇게 결과지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또 적심이라 그래서 이 주지 끝을 우리가 이렇게 똑똑 따줘요. 이렇게 따줌으로써, 이 주지 끝을 따줌으로써
이 나무에 이 가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주지에 힘을 실어. 이게 3년차인데 힘이 없죠, 얘가. 가지에 힘이 없으니까 이 주지는 힘이 있어야 또 척지들이 나왔을 때 안정감을 주고 또 거기 척지에서 또 결과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요 끝을 잘라내게 되면은 영양분이 이렇게 가다가 가야 되는데 딱 잘라내고 나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이 가지가 굵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요 안에서 맴도니까. 가지만 굵어지는 뿐 아니라 이 보시면 이 이파리들 사이에 이 숨어 있는 자마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자마들이 건실해져 가지고 이 안에서 다시 여러 결과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적심을 한번 해줌으로써 이 나무도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지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심을 하게 됩니다. 또 적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세장 방추형이라 그래서 나무 수형을 나무의 모양을 잡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야 햇볕이 고르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잡는데 윗부분은 적심을 하더라도 짧게 합니다. 내려갈수록 조금씩 더 길게 이렇게 적심을 해주는 거죠. 내려갈수록. 그래서 어느 정도 왔으면 잘라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 자랄 수 있게끔 또 내려오면 좀 더 크게. 이 밑에인데 짧다. 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상당히 짧아요. 보시면 짧죠, 길이가. 위에보다 오히려 더 짧습니다. 더 길어야 되는데 그때도 적심을 해줍니다. 이 안에도 튼튼해지지만 이 또 2차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적심을 해줌으로써 힘도 실어주고 또 척지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영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보다는 이렇게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작은 나무들의 적심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2년차부터 계속이죠. 적심을 그때부터 해줌으로써 우리가 수영을 맞춰가고 잡아가는 거죠. 수영뿐만 아니라 결과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적심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심도 세순 관리의 하나입니다. 엽과비라고 들어보셨죠? 작년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엽과비는 이 사과 하나를 먹여 살리는데 이파리가 5, 60장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지를 이렇게 제거할 때도 이게 지금 사과가 한 개 있으면 대충 이렇게 딱 보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겠죠? 나뭇잎이. 이 사과 열매와 가까이에 있는 가지들의 혹은 이 도장성 가지를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열매 사이에 나뭇잎이 많이 없다. 그럼 이 도장성 가지가 위에 있더라도 잘라내지 않고 여기에 양분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냥 둡니다. 엽과비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엽과비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일 하나에 5, 60개의 나뭇잎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세순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뭐 도장성 가지, 또 유인 이런 것들 잠시 알아봤고 또 적심을 통해서 나무 수영을 관리해 주고 또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아봤습니다.